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사실 어제 국회에 있었던 서영교 의원하고 뭐 곽규택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막 서영교 곽규택 뭐 서양치기. 서영치기 고발할 거야 뭐 이러고 에? 고발해드려 막 어제 그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와 진짜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사실 추하기는 양쪽 다 추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어느 쪽이라고 할 것 없이 양쪽 다 추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당이랑 야당이랑 저렇게 똑같이 추하게 굴면 야당의 책임인가 여당의 책임인가? 가을 추자죠? 아니 근데 보호하기 그 우리 박은주 국장님은 네. 언론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네. 중립적으로 말씀하시려고 양쪽 다 취했다라고 네. 말씀하시지만 네. 저도 그 영상 어제 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한쪽이 현격하게 더 추하던데요. 원인 제공도 먼저 하고 네. 양측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쪽이 이제 풍자적인 그것이죠.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오히려 양측이는 점잖은 표현이라고 네네.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또 네. 이제 막말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막 네. 반말로 그 이름 막 부르고 한 거는 네. 다 그 여당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곽규택 의원이 이제 대응 차원에서 한번 이름을 부른 거예요. 똑같이 네. 이제 그 이름을. 그것도 네. 이제 잘한 일은 아니지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취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제 근데 생각입니다. 한 분이 더 근데 추했습니다. 야당은 가만히 있었어요. 네. 본인들이 스스로 실수하고 자중질환 일으켜서 지금 지지율 깎아먹고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보면은 한미 회담 처음에 했을 때 조국 사면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본다고 뉴스 잡아먹고 네. 그 다음에 100일 취임 기자회견 때는 정청래 김병기 싸우고 있었었고 맞습니다. 유엔 연설 때는 추미애 의원이 뭐 그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하겠다고 네. 뉴스 잡아먹고 서영교 의원 저러고 있고 네. 지금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야당은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는 그냥 언론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잘해라.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자기들 선거운동 한다고 정부와 그 맞지 않는 불협화음 내고 있는 거고 정부도 본인들이 합의문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25% 맞고 있고 그 팩트시트 실상들을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맞습니다. 정부가.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 경우에는 정말 우리 막 구체적인 내용 무슨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민주당이 그 누군가 그 사람이 뭐 짝짝꿍 해갖고 윤석열 봐주기로 했다며 그러면 최소한 그 얘기를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무슨 근거로 했는지는 데리고 나온 다음에 그렇지. 네. 조희대를 나오라고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어떻게 그래도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바로 나오라 그러냐. 보통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 본인들 저는 망상 속에서 네.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이제 확신을 하고 그것을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한마디 사과나 반성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렇죠. 막 밀어붙이는 것이거든요. 지기현 판사 그 이른바 뭐 룸살롱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막 이렇게 공개하고 네. 했었던 것도 똑같습니다. 결국 감사를 다 했는데 감사위원이 6명이 외부위원이고 한 명만 법원 내부에서 다 감사를 해봤는데 외부 어제 감사원은 결과가 사실상.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 장흥 지원에 15년 전에 장흥 지원에 근무할 때 알게 된 한 사람은 그때 공익법무관이고 한 사람은 사법연수원생들이 그러니까 아주 이제 후배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생하니까 알게 돼가지고 밥도 사주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밥 사주는데 지기현 판사가 사주는 거죠 당연히 선배니까 그런 사이로 알게 됐었던 건데 그때도 2023년에도 만나서 1차에서 15만 원을 지기현 판사가 밥값을 다 냈고 근데 그 중에 그 이제 후배 한 명이 내가 아는 술집이 있는데 아쉬우니까 거기 가서 한 잔만 더 하시죠라고 했는데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가봤는데 홀이 있고 노래 부르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룸사롱이 분위기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죠. 거의 룸사롱이라면 누가 거기 사진을 찍겠어요. 세 명이 다 멀쩡한 얼굴로.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한두 잔 마시고 지기현 판사 먼저 나왔다는 거고 네. 여성 종업원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됐고 네.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하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단 1도 없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네. 그렇죠. 판사 한 명을 잡으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막 그렇죠. 했다는 거를. 근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인정도 하지 않고 또 뭐 휴대폰을 바꿨다고 또 의혹을 막 제기해요. 네. 휴대폰 저 같아도 바꿔요. 그
다 온 수사기관이 달려들어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네. 모든 별건으로 막 지금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잖아요. 네. 저 같아도 그거 당연히 휴대폰 바꾸지. 그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에 그 휴대폰을 후배들하고 밤약속한 것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네. 거기는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전체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거랑 다름없으니까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저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삼권 분립이 어딨냐, 선출된 권력이 더 상위에 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지규현 부장판사 이 두 사람을 지금 드러내고 싶다는 그런 그렇죠. 의지를 예. 일으키잖아요. 핀셋을 그냥 탁 그쵸. 집어가지고 내고 싶다 이런 근데 거죠. 문제는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지기현 부장판사 관련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게 두 개 다 하나도 지금 사실로 드러난 게 없어요. 아니 어제 청문회를 네. 했잖아요. 조희대 네. 청문회를 이른바. 네. 그런데 이번 사달이 이렇게 난 거가 뭡니까? 바로 제보자의 그 목소리, 그놈의 목소리. 네. 예?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밥을 먹으면서 네. 대법원에 이 사건이 올라오면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네. 말을 했다는 네. 그 점심 밥자리. 네. 이걸 파헤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보를 했다는 사람 나와야 되고 그걸 방송을 한 열린 공감 TV에 정천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본회의장에서 틀은 상임위원회에서 틀은 부승찬과 서영교 나와서 증언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청문회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1cm도 진전된 게 없었어요. 네. 이게 무슨 놈의 청문회예요? 그리고 소리만 엄청 지르고 그리고 소리만 지르고. 스카프하고 스카프하고. 예? 방도죠, 방도. 방금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시계 네. 망신 주기를 또 한 번 본 그러니까요. 것에 불과했다. 이걸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네. 그 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표정이 없어요. 소리가 네.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네. 선거 네. 때 너네 안 되겠다. 국정을 맡을 능력이 안 된다. 권한을 줄 수 없다라고 심판 당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이 총장님한테 별도 보면 문학도 같아요. 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표정이 없다. 그렇죠. 네, 다른 데가 좀 써먹겠습니다. 아, 예, 예. 성난 민심은 표정이 없다. 저작권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난 거 어떻게 합니까? 예? 나중에 안다. 나중에 하는 거죠. 예. 그 얘기 했는데. 깨지고 나서 하는 거죠. 아. 예. 예, 물도 끓어오를 때 끓어오르기 직전까지는 네. 그냥 기포만 몇 개 올라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괜찮은가 봐. 네. 우리 좀 더 뭐 저기 대법원도 뭐 대법원장도 저기 내보내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근데 네.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막 완전히 끓어오르거든요. 네. 이게 뚜껑을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하긴 우리 남편도 제가 주먹을 휘두르기 전에는 제가 화난 걸 모르더라고요. 성난 국장이면 표정이 없다. 성난 마누라는 표정이 없다. 소리 네. 없다. 네. 그 소리가 없는 게 네. 아, 성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이런 말 들을 때 좀 가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꼬부부로 소문난 분이 아하. 매일 제가요? 밖에 나와서는 뭐 주먹을 휘둘렀다는 등 그런 말씀하시는데 네. 이중적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력으로 이룬 가정 평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결국은 현장에 가겠다 또 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럼 가면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는 뭘 하겠다는 망신주기 제2탄 시즌 2를 하겠다는 거죠. 가서 이제 소리 지르고 조희대 또 나와라? 나와라. 여기 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사람들한테 조희대에 대해서 물어보고 네. 또 이제 그러겠죠. 아, 뭐 하기는 가지고 와라 뭐 이러고. 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가서 거기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나면 네. 또 안에서도 네. 대법원장이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이런 정도의 소란이 벌어진다면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문영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인터뷰 네. 나와서 네. 정치인들 왜 현장 오느냐. 네. 법관은 판결로 얘기하는 거다. 네. 네.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주도했었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걸 민주당이 뼈아프게 들어야죠. 맞아요. 아니 그런데 일각의 소문 못 들으셨어요?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었잖아요. 네. 대법원장 후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조희대 다음 대법원장 후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톤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대장동 변호인 내지는 이해 FC 변호인을 대법원장 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문영재 재판관께서 대통령한테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라고 했다가 개딸들한테 한번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하려다가도 못했을 거다. 뭐 맞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다음에 또 막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라고 그래서 막 일각의 소문은 네. 이제 수습을 소문을 했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김선수 전 대법관하고 네. 문영배 전 헌재 소장관은 대행하고 네. 두 분이서 조의대 다음에 대법원장 아. 자리를 놓고 놓고 어. 지금 이름들이 오가고 있다. 자, 이거는 팩트입니다. 네. 네. 재밌네요. 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분도 어저께 얘기했어요. 법제처장이셨죠? 네, 법제처장이셨고 어떻게 보면은 보수라고 상당한 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대선 시기에 이재명 쪽으로 깜짝 넘어갔다라고 놀랐어요. 이제 의심도 하시는 깜짝 놀라셨을 정도로 사실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재명 지지를 했던 건 사실 놀라운 일이었죠. 맞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셨는데 이분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이해가 안 된다. 불신초래한 조의대 대법원장도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그분 가지 얘기를 발언을 하셨어요. 쭉 보니까 네. 그 황희정승 양비론 비슷한 그런 예. 입장을 취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의대 청문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네, 네. 하셨는데 바로 그런 다음에 네. 또 조의대 대법원장을 직격을 했더라고요. 네. 입장 표명해라. 네. 왜 이재명 상고심을 속전속결을 했느냐. 그리고 재판 신중하라는 세종 하교는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또 하나 헌정 파괴 단죄 정치 보복 아니다. 검찰 폐지는 유연 아니다. 뭐 이런 말을 검사는 중수청 수사관 일하면 된다. 아니 검사 보고 수사관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지금 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스탠스가 뭔지 참 애매모호해요. 석연치 않네요. 야 오늘 됐네 오늘. 이거 하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컨디션 마음이 아주 짱이다. 조급했는데 국장님 시원하게 웃으셨으니까 제가 아주 급족하게 제가 합니다. 그런 조크를 하면은요 꼰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석연 처장님은 석연치 않다. 네. 아까 못 따라가겠네, 성남 오늘. 민심의 표정이 없다로 일단 하나 했고 네. 이거로 그냥 그 쓰기 내 마음이 아, 오늘 초조해서 2대 0입니다. 2대 0. 이런 걸로만 지금 밥 벌어 먹으려면 안 빨리 되는데. 지금 하나 만드셔야 돼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이, 참. 자, 헌정 파괴 단죄는 이게 문제가 없다. 정치 보복이 아니다. 지금이 헌정 파괴 단죄인가요? 헌정 파괴를 누가 했다는 거죠? 검사들이 했습니까? 이게 뭐 판사들이 헌정 파괴를 지금 했나요? 일관돼야 되는데 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 정확하게 양비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분이 국민통합위원장이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구름 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 너도 잘못했고 이제 이렇게 되는 네. 그런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본인 진짜 뜻은 이제 이러지는 않겠으나 일단 말을 길게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 법조인인데 네. 이분이 예.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헌정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고 반헌법적인 발언과 법안 추진들이 막 다 현실화되고 있는데 목도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지식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요새 방송에 나와서요. 네. 이렇게 말하면서도 되게 자괴감이 느껴져요. 정말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도둑질하면 나쁜 거야. 맞아요. 그건 나쁜 거지. 이런 말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맞아요.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도둑질하면 이게 나쁜 건지 이게 왜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편에선 아니라고 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 다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법과 헌법 정신이. 그런데 이거를 이런 그래도 나름대로 존경받았다는 그 법조인이었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는 정말 너무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이석연 법제처장은 참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석연 법제처장만 해야 될 말을 똑부러지게 하더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또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이 되신 다음에 아마 이렇게 갑자기 180도로 돌기가 좀 뭐하니까 이제 너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 너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러면서 본인 지위 이렇게 상승시키는. 그런데 아무튼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이라면 된다. 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사들이 이만저만 지금 술렁술렁 되는 게 보통이 아닌데 그러게. 검사들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네, 특검에 와 있는 그러네요. 검사들이. 우리나라 법치의 질서를 앞장서서 수호했던 게 검사들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맞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시 통과해가지고 전국에 2,000명을 뽑아놓은 거예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 전국에 풀어가지고 범죄자들 너희가 잡아라.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500만 건이 범죄가 발생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 갑자기 다 돌아와 그래도 다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검사가 뭘 잘못했죠? 지금까지 정치 검찰이라고 했었던 거 그거 정권 입맛대로 하는 거 그거 그 개혁해 보겠다고 대검 중수부도 없앴고 그다음에 서울지검 특수부도 특수부에서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고 뭐 공수처도 만들고 뭐 온갖 걸 다 했지만 정치검사 제일 판친 건 문재인 정권 때였어요. 정권의 주구 역할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공수처까지 해가지고 그럼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정권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그렇게 안 부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개혁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일부의 그 환부 그러니까 정치검찰 노릇을 하는 그 환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검찰 조직의 숨통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범죄자가 좋아지는 국민들이 그렇죠. 서민들이 다 피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은 정말 개딸이 아니네요. 검사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저는 검사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국민 중에 한 네.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정치 수사 말고 예. 떠들썩하게 되게 우리 뉴스를 많이 봤던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예. 정인이 학대 사건, 네, 고유정 살인 사건 맞습니다. 이게 다 검찰의 보안 수사 통해서 맞습니다. 한 20년 받을 거 맞아요. 무기징역 받고 네, 진짜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했었던 맞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량을 의율하게 했던 것이 검사였었는데 맞습니다. 일부 김건희 여사 내지는 권력 정치 수사 그 0.43%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나머지 99%를 없애겠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검찰청 폐지 안 된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을 거고. 개딸은 납득한다니까. 왜냐하면 물론 우리 그렇겠죠. 이재명 국민의 선택을 받으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지금 네, 김건희 특검이 여기서 몇 발짝 가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KT 건물 안에 네. 들어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검사들이 40명이 가 있고 뭐 수사관도 뭐 네, 상당히 가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제 특검이 끝나면은 친정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친정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갈 곳이 없는 이 사람들이 외인 부대예요. 외인 부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친정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예. 민중기 특검이 이 사람들 뒤봐줄 사람입니까? 그렇죠. 특검 끝나면 민중기도 자기들끼리 가는 거고 또 이재명 정권에서 민중기 특검한테 뭐 굵직한 뭐 또 자리 하나 줄지 모르죠. 근데 그런데 저는 예.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거기다가 3심 제도로 안 되고 4심으로 간다든지 또 어제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한테 정말 모멸적인 언사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맞아요. 정성호 법무장관 앞에 앉혀놓고 네. 매를 벌어요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이상한 말들 많이 쏟아져요. 되지도 않는 공성을 되지도 남발하고 저는 이게 예. 도대체 네. 무슨 나라가 네. 이렇게 되고 있지? 이런 말이 생각을. 어디가 있어요. 되지도 않은 공소. 예?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되지도 않은 공소를 제기를 하는 검사들 있다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특검에 가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이력을 다 샅샅이 조사를 해갖고 정말 선한 검사님들로만 구성을 한 겁니까? 나머지 검찰 조직은 다 썩었고 다 되도 않은 공소를 하는 사람 기소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럼 지금 특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순결하고 마음이 비단결 같은 검사라서 항상 선한 수사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기이하잖아요. 정치 수사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법사위의 네. 수석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 아니 군 검사는 수사기소권 다 갖고 있고 특검도 수사기소권 다 갖고 있고 네. 공수처 수사기소권 다 갖고 있는데 네. 왜 일반 검사만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냐? 네. 이것부터 논의해야 된다고 그렇지. 정치인이 아니라 네.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의 수석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 쓴 거예요. 네. 그거를 검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봐도 그래. 왜 일반 검사는 수사기소권 다 없애버려야 되고 나머지 본인들에게 유리한 검사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라는 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 답을 못하고
그 나한테 유리한 사람들 검사들만 차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어제 참 이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인데 이거는 우리 저 시청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생각이 유죄네 하면서 바꾼다. 3명 판사가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의 판사가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한가.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인데 순서가 바뀌면 무죄다. 운수 아닙니까? 운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심 제도를. 그런데 3심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오판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게 3심 제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국가 원수인 대통령 입에서 3심 제도가 운수 대통 뭐 복걸복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3심 제도를. 네. 아니 이런 발언을 이거 사실은 이거 문제 삼아야 될 발언이고 잘못하면은 이거는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3심 제도를 대통령이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판과 오지는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할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장비도 도입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도 하는 그럼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3심 제도를 구축을 해온 건데 이거 자체를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 모든 재판은 앞으로 운수 소관이다. 네. 이제 국민들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운수라고. 4심에서 유죄 나오면 50 만들걸요. 그 지금 JS님이 이미 써주셨어요. 아, 그러세요? 4심도 안 되면 5심으로 바꿀 놈들입니다라고 지금 써주셨고요. 무죄 나올 때까지 심급을 계속 만들 겁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자 다음 16심 네. 들어갑니다. 네. 자 17심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N심. N심. TH 영혼의 N심. THT 아워 뭐 이분은 어떻게 써주셨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시민들은 가해자가 될 확률보다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나는 검찰청 폐지를 반대합니다. 이게 오늘의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맞네요. 아.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사 얼굴 볼 일이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 검찰한테 무슨 피해를 받다 검찰 공화국이 됐다.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기소되니까. 근데 대부분 잘못했으니까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네. 검찰이. 그렇죠. 근데 검찰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이 4심제 그 상소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모든 게 자기로 치환되는 거예요. 본인으로. 맞습니다. 본인의 일로. 이재명 대통령이 위중교사 사건에서 모든 대부분의 법조인의 예상을 깨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제도대로 하면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지 말라는 그렇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무죄 판결 확정되는 거고 네.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또 무죄가 무죄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소를 대법원 상소를 못하게 하면은 이것도 벌써 무죄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운수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 3번 재판하면 한 번은 무죄가 걸린다라고 보는 거죠. 왜? 우리법, 인권법, 국제법 여기 판사들이 포진해 있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줬잖아 이렇게. 어떤 사람은 2년이나 끄다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리고 이런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3번에 한 번은 무죄가 걸린다. 내 경우에 보니까 저는 그런 거에서 나온 얘기로 봅니다. 맞아요. 아무튼 검찰 개혁이고 뭐 검찰 뭐 공소청 중수청 그 할아버지 백날 만들어봤자 저는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우리가 잊고 있는 그런 주제가 하나 있어요. 검찰 개혁의 요체는 뭐냐? 정권이 중립지키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맞아. 명언이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백날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검찰총장, 공소처장, 뭐 중수청장 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권이 좌지우지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중립이 되고 개혁이 되겠어요. 다 도로함이 타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성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쟁하고 애들 나로